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쌕쌕거리는 호흡음과 함께 심한 기침, 호흡곤란을 보이는 소아천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아천식이란 무엇일까요? 이걸 알려면 천식이 뭔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심한 기침, 그리고 가래가 끼고 숨쉬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떠올릴 겁니다. 이런 호흡곤란과 더불어 숨에서는 쌕쌕거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제가 시범을 보일게요. 이 끝에 뒤에 이렇게 쌕쌕거리는 소리, 왜 그럴까요? 공기가 지나가는 기관지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우리 폐가 팽창을 하니까 기관지 지름이 그나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숨소리가 괜찮지만 숨을 내쉴 때는 기관지가 눌러져서 더욱 좁아져서 빨대로 숨을 내쉬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죠. 성인의 경우 객관적인 검사를 해보면 쉽게 천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만 5, 6세는 돼야지 이런 검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아천식을 진단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밤에 주로 악화되는 급성천식 발작은 저산소증과 호흡 부전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천식 여부, 환아의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검사상 양성소견, 알레르기 비염, 쌕쌕이는 호흡 등 소아천식의 소위 위험인자로 알려진 소견들을 미리 파악해서 천식을 조기에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급성천식 악화에 잘 대비할 수 있고 또 만성적으로 기관지 및 폐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부모가 천식이 있으면 아이한테 무조건 유전이 되는 건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네, 천식도 유전적인 경향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소아천식의 가장 중요한 예측 인자 중 하나가 부모의 천식 여부입니다. 하지만 괜한 죄책감이나 배우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이 또한 소아천식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에서의 소아천식 유병률은 11에서 17%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는 천식 환자의 수가 대략 10년마다 40~50%씩 증가하고 있고 그중 다수가 소아 시기부터 증상이 발현되므로 소아천식이 많다고 느껴지는 거죠. 소아의 경우 기도 지름이 좁아서 천식 증상이 발현되기가 쉽고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잦아서 천식 악화 증상이 쉽게 도드라집니다. 또 세계적으로 천식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미세먼지 증가와 같은 환경 악화,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꽃가루 증가, 위생적인 현대 사회에서 오히려 알레르기 질환은 더 늘어난다는 위생가설 등이 원인으로 제기됩니다. 부모들이 아이의 천식을 조금 빨리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소아천식의 초기 신호를 잡아내야겠죠. 천식 환자의 기본적인 특성이 숨을 내쉴 때 들리는 그 쌕쌕거림과 야간에 악화되는 기침인데요. 소아천식 환자는 감기에 걸리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기침도 심하게 하고 기간도 오래 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소아천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과 연관지어 보자면 일교차가 큰 날 외출해서 찬바람을 들이마시자마자 기침이 터진다든지 부모와 함께 같이 뛰어노는데 어른들보다 아이가 먼저 지치면서 호흡을 가빠해도 천식일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천식의 분류 중에 또 기침형 천식이란 것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전형적인 쌕쌕거림이나 호흡곤란이 없이 기침만 심하게 나타납니다. 기침형 천식은 특히 성인보다는 소아청소년에 많습니다. 그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천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가요? 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발병과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영유아기부터 연속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를 마치 행진하듯 이어진다고 해서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아토피 피부염 혹은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면 감기에 걸렸을 때 유독 기침을 심하게 하지 않는지, 숨 쉴 때 좀 힘들어 보이지 않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선생님, 아이가 천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확진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만 5, 6세가 넘어서 성인과 비슷하게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폐기능 검사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후 하고 내셨을 때 1초 동안 내뱉을 수 있는 숨의 양이 얘가 가진 체형이나 키에 대비해서 너무 적다. 임상적으로는 20% 이상 적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상이 있구나, 얘는 숨을 내쉬는 기능이 떨어졌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도 기관지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산화질소가 생기는데 이 수치를 측정해서 또 천식을 진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 어린 아기들의 경우에는 소위 위험인자라고 알려진 것들, 부모가 천식이 있는지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의사가 임상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아천식으로 그럼 진단된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진먼지 진드기를 줄이기 위해서 친구 및 가구 관리가 필요하고 아이의 알레르기 성향이 정확하게 파악되기 전에는 함부로 털이 있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미세먼지, 곰팡이, 자극적인 방향제, 건조한 습도 또한 피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아이의 폐기능에 무리를 줄까 봐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호흡곤란 빈도 감소와 폐활량 호전을 위해 운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수영과 같은 수중 운동은 습한 공기에서 이루어지므로 다른 운동에 비해 더 권장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정적인 천식 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의사와 유대관계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천식으로 진단되면 가까운 병원에서 적절한 천식 유지 치료 방안을 수립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1차적으로 적절한 교과서적인 흡입 및 경구약 치료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통 보호자들은 치료를 최대한 빨리 끊고 싶어 하는데 너무 이른 치료 종료는 결국 증상 재발, 만성적인 기도 개형으로 천식을 재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 개형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기관지 조직이 만성적 염증으로 변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관지를 둘러싼 근육들이 두껍고 비대해져서 기관지를 주우고 내부 조직 또한 붓고 두꺼워져서 공기가 지나갈 공간을 감소시킵니다. 근데 이제 천식이라는 게 완치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소아에 천식이 있다 하더라도 또 성인이 되면서 이게 또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도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이게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네, 소아천식은 기본적으로 예후가 좋은 병입니다. 7세 이전에 소아천식으로 진단된 환자들이 막상 7세가 되면 이미 반 정도는 괜찮고 다시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가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소아천식을 진단받은 경우 꾸준한 호흡기 치료와 함께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면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천식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소아천식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흡입 치료를 오래 하면 약물 의존 쪽이 되어서 증상이 만성화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치료를 안 하는 것이 염증을 만성화시켜서 질환이 관해되지 못하고 기관지의 탄력과 폐 조직이 딱딱해지는 기도 개형이 일어날 확률이 커집니다. 또 소아천식 아동들이 면역력이 약하다는 생각도 오해입니다. 알레르기 질환 환자들의 면역은 약한 것과는 다르게 발생 기전이 좀 복잡해서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Th2 같은 특정 면역 세포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방향성을 보인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약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균형이 흐트러져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맞춤형 치료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실제로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에 기관지에 좋다는 한약을 좀 지어 먹으면 안 되겠냐, 배도라지즙을 먹이면 어떻냐, 면역을 올리는 건강식품엔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한약의 생약 성분은 너무 여러 복합적인 성분이 들어가므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자주 접하는 민간요법인 배도라지의 경우는 성분상 거담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뚜렷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먹어서 해가 되기보다는 득이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섭취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스테로이드 흡입 치료제를 오래 쓰면 뼈가 약해지지 않냐고 묻는 보호자들도 많습니다. 이 또한 체계적 고찰과 메타 분석 논문들에 따르면 골절 위험에 대한 걱정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적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기간 고농도 스테로이드 흡입 요법에 노출된 환자들에 대한 우려일 뿐 유병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주로 저용량 흡입 스테로이드를 쓰는 아이들에게서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식 치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생기는 건강의 위해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지 확장제의 사용과 함께 흡입 스테로이드의 병용 치료를 더욱 공고하는 입장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아천식은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무엇보다 필요한 질환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소아천식을 진단받았다고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의료진과 상의하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 다수가 완치된다는 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